예정실록 사관 예정 1년 윤 2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사헌부에서 언로를 밝힐 것을 청하다. 구례의 본부에서 풍문 공사할 때 대신이 불법하거나 수령이 담호하고 백성을 침학하거나 부녀의 실행과 아들의 불효와 정처를 소박하는 등 일체 강상행과 풍속에 관계되는 일들은 듣고 본 바에 따라 곧 주획을 가하여 만일 그 실정을 캐내면 계문하에서 주회를 과하기 때문에 은미한 가운데에서 악한 짓을 하는 자라도 항상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아서 감히 함부로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세조대왕의 전지 가운데 무릇 강상에 관계되거나 풍속을 오염시키거나 경의 관리로서 탐호하고 백성을 침학하는 불법 등의 일은 풍문하여 거역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신등이 풍문하여 계달한 일은 만약 전하여 말을 낸 자를 핵실한다면 신은 두렵건대 이 뒤로부터는 다시 대관과 더불어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대관도 풍문을 가지고 계달하여 추액할 수 없을 것이며 언로가 막혀서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끓이는 바가 없을 것이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밝게 살펴서 재결에 채택하소서 하는 임금이 보고 그 글의 끝에 쓰기를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언로가 막히는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형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어찌 고하는 자가 없이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뜻을 보건대 진실로 가르쳐 말하기 어려운 데서 연유하는 것이니 이와 같으면 사헌부에 하는 것은 사이고 공이 아니니 어떻게 백관을 구철하며 조정의 폐단을 바로잡겠는가 하고 명하여 사고는 대사관 예승서 헌납 정희 정은 최한공을 등을 불러 사헌부에서 말한 안철손이 기생과 간음한 일을 물었다. 정희가 아뢰기를 신이 처음 이 일을 듣고 적실히 알지 못하였는데 이달 초 7일에 조방에서 우연히 장령 정친과 더불어 말하고 장차 자세히 듣고 알고자 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자세히 알았으면 신도 원관인데 어찌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기다린 뒤에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 등에게 명하여 묻게 하니 정칭은 말하기를 신이 이달 초 7일에 조방에서 정희 최한공 등에게 들었습니다. 하고 정희 등은 말하기를 예승석에게서 들었습니다. 하고 예승석은 말하기를 참이 안초에게서 들었습니다. 했다. 정희가 또 말하기를 이의 단서는 예승석에게서 듣고 또 군자감정 정괄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정괄은 말하기를 형 정칭에게서 들었습니다. 했다. 대풀에서 따져 물어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관들이 이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나는 처음 들었다.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제 끝까지 따진 뒤에야 실토를 하니 신자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은가? 내가 자천시키고자 한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대관들이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는데 그 중에 심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정희와 최한공 등이 조금 심합니다 하였다. 이조의 전지하 예승석 정칭 및 지비, 김익명, 장령, 손순효, 지평, 윤회 등을 좌천시키고 정희와 최한공을 파직하였다. 풍문 공사는 사헌부에서 관리의 품기에 관한 일이나 교문의 음란에 관한 따위를 소문으로 듣고 그 사실을 조사하던 일이다. 예정실록 사관 예종 1년 윤 2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간 조관이 유계분 민달의 소용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윤호치 않다. 사간 조관이 아뢰기를 지난번 유계분 민달이 이미 소용하기를 명하였는데 이제 또 신주를 소용하기를 명하시니 무릇 난신 적자는 천지에 용납하지 못하는 바이며 그 연좌된 사람은 다시 소용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본인은 죄에 연좌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니 갑자기 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발은 형제가 서로 불능함을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죄에 연좌되는 날을 당하여 내가 이미 다시 사용하기를 허락하였고 유계부는 태비의 족친이며 신주는 온성에서 승전함에 있어 세종께서 매양 그 공을 일컬었으므로 이에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이다 하니 또 아뢰기를 안철순이 국상을 무릅쓰고 기생과 간통하였는데 파직만 시키고 그 죄는 묻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거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공문하소서. 이조 정랑 배맹후는 본조의 주화랑으로서 개울이 차지 아니하였으니 주의할 때에 사람 됨됨이가 합당하다고 이끌고 정랑으로 올렸는데 전지에 이른바 삭수를 헤아리지 말고 어진 인재를 뽑아 쓰라고 한 것은 밖에서 들어온 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청컨대 고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안철수는 마땅히 나치하여 공문할 것이며 배맹후는 이미 제수하였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원상 능승군 구치관이 아뢰기를 무릇 대간에서 계달하는 일은 열이면 하나를 계달하고 백이면 열을 계달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또 들어줌을 얻지 못하면 말하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굽어 살펴서 분변에 가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배맹후의 일은 다심으로써 계달하라 하였다. 조금 후에 이조참이 이영은이 예골하여 대주하고 또 아뢰기를 배맹후는 사일이 900일에 차지 못하였으나 달수는 이미 30개월이 찼기 때문에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여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그 죄를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진 인재를 세우는데 일정한 방법이 없는 것은 고금에 통하는 도이요. 이미 사람 됨됨이가 합당하여서 썼으니 무엇이 정사에 해롭겠는가. 그러나 이후로는 삼가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삭수는 달수이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선교하기를 어제 대관들이 서로 미루고 끌어대어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후인을 징계하고자 하여 드디어 벌을 주었다. 그러나 저들도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제부터 매양 정사에 계달하면 내가 장차 쓰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석형 이파를 불러서 전교하기를 형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 군사를 돌보지 아니하여 사망한 자를 많이 내었으니 진실로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경등이 나라의 큰일을 받들고 먼 길에 내왕한 노고를 생각한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고 오서 이중선 등만이 파직시켰으니 경은 그것을 알아두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허종을 양천군으로 윤계겸을 행 우승지로 한계순을 행 좌부승지로 정효상을 행 우부승지로 이승원을 동부승지로 양순석을 장례원 판결사로 강자평을 사관행 대사관으로 간으로 김계창을 산부지비로 성준을 행 장령으로 김극금을 장령으로 김귀를 지평으로 장계일을 사간원 헌납으로 원숙강을 행정은으로 어세겸을 평안도관찰사로 유사를 전라도절도사로 예승석을 행대호군으로 신주를 부사직으로 삼았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2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전 충청도 관찰사 안철손이 국상 중에 기생과 간통하여 부민에게서 욕을 보았다고 하니 그를 나치하여 추국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2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최안이 생견 11필을 관반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가 배세하던 날에 내관이 선명하기를 조선의 자색이 매우 좋으니 모름지기 얼마를 염색해서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물을 들여서 바치고자 하는데 그 한 필은 나의 사용이니 전하께 아뢰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3일 무제인 첫 번째 기사. 태비와 중궁이 광릉에 나아가 제사를 행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환관 신운에게 별하정을 가져가서 최안 등에게 주게 하였다. 별하정은 외국의 사신이 머무르는 곳에 항상 지공하기로 정한 외에 따로 음식물을 날마다 보내주던 것을 말한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권감을 보내어 최안 등에게 제복, 백면포, 단명, 철리 각 1령, 각대 1료를 주고 두목들에게 각각 철리 1령을 주었다. 예정실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어유소를 예승군으로 임자번을 평안 동도 절도사로 정글을 절충장군으로 행부사직으로 정희를
절충장군 행부사 과로 김복진을 설약장군 부호군으로 삼았다. 정거, 정희, 김복진은 모두 명나라 사신의 족친이다.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1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건정문 바깥 서쪽 뜰 악차에 나아갔다. 최안은 길복을 갖추고 예고를 하였다. 백관이 반씩 나누어 역시 길복 차림으로 사신관에 이르러 앞을 인도하고 다음은 제문 시호 용정이고 다음은 부물인 활 생견 500필과 마포 500필 다음은 전물 97탁과 전향 1권 단향 1주가 따랐다. 최안 등이 홍례문 바깥 막차에 머물고 백관은 최복 차림으로 홍례문 안 서쪽들에서 배반하였다. 임금이 최복 차림으로 나가서 전무를 맞이하여 먼저 제무를 사정전 영전 앞에 전드렸다. 최안 등은 소복 차림으로 동쪽 계단으로 들어가서 부궤를 건정전 위에 놓고 최안은 손으로 제문을 가지고 정동은 시호와 고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전 앞 안 위에 놓고 서쪽을 향해 섰다. 임금이 최복 차림으로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전 서쪽에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섰다. 최안이 3번 향을 울리고 술잔을 올렸으며 독촉관 도승지 권감이 제문을 읽었다. 그 제문은 이러하였다. 오직 왕은 일찍이 세작을 받아 해동의 나라를 보존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위를 섬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한결같이 하였으니 마땅히 길이 수하여 부귀를 누릴 것인데 병이 들어 갑자기 세상을 마치니 부음을 듣고 슬픔을 더한다. 이제 특별히 시호 해장이라 하여 관원을 보내어 유죄하니 영이 밝게 있거든 공경이 받으라. 그 고명은 이러하였다. 짐이 생각하건대 외번에 군림하는 자는 전일에 이미 고명을 받았고 후세에 명예를 들이우는 것은 이때 시호를 죽이는 데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오로지 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도리를 표창하는 바이다. 고 조선국왕 휘는 온화하고 어진 자지로서 마음을 경사에 즐겼다. 일찍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하였고 이어서 여러 번 공을 세워 나라를 얻었다. 면독은 구장에 응해 내렸고 거선은 하나로 합하여 이루어졌다. 14년 동안 병한을 갖추어서 수천리 골정을 천배하였는데 예를 지키면 가까운 기내와 다름이었고 위험을 도움은 먼 우랑캐를 섬멸하였다. 어째 수를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이에 부음이 이르렀는가. 이러므로 특별히 해장이란 시호를 내렸다. 오묘의 소목의 위치를 정하여 너의 이름을 바꾸고 사만의 강력의 봉에서 전하여 다시 너의 아들에게 자귀를 준다. 이로써 신하의 공경함을 포장하고 나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바란다. 사신이 6일 동안 치제하고 술과 고기를 금하였다. 주자 두목 7명이 봉상시 쑥수 8명을 거느리고 재물 숙설 화장 1명이 본국의 화장 13명을 거느리고 재물을 만들었다. 봉상시 내자시 내섬시 예변시의 화장이다. 사신이 친히 감독하고 봉상시 관원과 예조 낭청 한 사람 분 예빈시 관원 2사람이 감조하였다.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전설사에서 건정문 바깥 동쪽에 전을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신의 차소는 장전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깝게 서양하여 설치한다. 또 사신의 차소를 건정문 동쪽 문 밖에 설치한다. 동허랑이 앞에 있는데 헐소청을 배설한다. 액정서에서 사신의 자리를 영좌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전하에 서는 자리를 영좌의 서쪽에 조금 남쪽에 동양하여 설치하며 또 서는 자리를 영좌의 서쪽에 조금 남쪽에 동양하여 설치하며 또 서는 자리를 서쪽 계단 아래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또 지영 위는 건정문 바깥 서쪽들에 동양하되 남쪽 가까이 설치하며 영제교 북쪽에 임시로 요위를 설치한다. 배 위를 건정전 뜰 길 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골성을 건정전 한가운데 남향하여 설치하고 부물 안은 정전 앞에 향하는 부물 안 남쪽에 사신의 자리는 부물의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전이가 집사관의 자리를 영전의 동쪽 계단 밑에 서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하고 종친 및 문무백관과 감찰의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는데 상시와 같이 한다. 또 종친 및 문무백관의 지영 위를 건정문 서쪽들에 동양하여 설치한다. 영제교의 남쪽이다.
그날의 전하가 익성관 백포 오서대 백피화를 갖추고 종침 및 num루 백관을 거느리고 모두 백이 오사모 각대 백피화를 갖춘다. 먼저 영전에 나아간다. 전하가 제전에 들어가서 최복으로 받고 입고 종침 및 문무백관도 각각 차수에 가서 최복을 입는다. 대축 이하와 전이 인의가 먼저 들어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해서 네 번째를 하고 나서 각각 제자리로 나아간다. 인의는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찬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장을 짚고 들어와서 동계 동쪽의 동남쪽에 나아가 사용하여 쓰게 하고 액정서에서 욕석을 설치한다. 전이가 곡하라고 하고 찬내가 부복하여 꾸로 앉아 썩구로 앉아 부복하고 곡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꾸로 앉아 부복하여 곡하고 종신과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인이가 역시 창한다. 무릇 인이가 찬하고 창하는 것은 모두 전이 말을 받아서 한다. 전이가 곡을 그치고 사비하라고 하고 찬내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사비하고 일어나 평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고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정신과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인이가 역시 자네가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로 제전에 나아가고 인이는 정신과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지용위에 나아간다. 전하가 장차 영전에 나아가려 하면 백관이 분사하여 태평관에 나아가고 사신이 시호와 고명과 제문을 각각 용정 안에 두게 된다. 보물과 전물은 여담에 놓는다. 용정은 동쪽에 있고 여담은 서쪽에 있다. 백관이 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하는데 경복궁 외문에 이르면 최복으로 받고 있고 반열에 들어간다. 다음은 황이장이고 다음은 고악이고 진열만하고 연주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향정이고 다음은 시고 용정이고 담지인은 노차와 경복궁 문 안에서 모두 길복을 입는다. 다음은 제문 용정이고 다음은 부물이고 다음은 전물이고 담지인은 모두 노차에서 길복을 입고 경복궁 근래에서는 백이 흑관을 착용한다. 다음은 사신이 따른다. 장차 도착할 때에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장을 놓고 지를 벗는다. 나가서 지영위에 나가 용정이 이르면 찬내가 국궁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힌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평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몸을 바로 하고 종신과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용정과 보물은 장전에 안치 하고 전물은 영전에 드린다.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차수에 들어간다. 사신이 백의로 받고 있고 인내도 백의를 입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제전에 나아가고 인이는 존치가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영전 바깥들에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고명안은 영지와 동쪽의 제문안은 고명안 앞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으로 한다. 향로 향악과 아울러 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으로 전무를 설치한다. 이를 마치고는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찬반 한 개, 작 세 개를 준소에 놓는다. 대축이 괴를 열고 우주를 받들고 나아가 자리에 모시고 백자건으로 덮고 괴를 뒤에 설치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 아래 설치한 자리에 나아간다. 용정과 보물이 정문으로 들어오고 사신이 따라서 들어온다. 보물이 이르면 건정전에 이르러 사신이 골정 앞의 안에 받들어 안치한다. 찬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서 국궁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동향하여 몸을 굽힌다. 지나가면 평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몸을 바로하고 북향하여 쓰고 정친과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오직 문과는 서양하여 국궁하는 것이 다르다. 용정이 전에 오르면 사신이 고명과 제문을 받으러 각각 안에 놓는다. 이내가 인도하여 사신이 향한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쓴다. 세 번 향을 올리고 제주하라고 찬하며 사신이 서서 향을 올리고 찬을 잡아 땅에 따르기를 마치고 서서 제주한다. 연달아 세 번 술잔을 올린다. 향로를 들이고 술잔을 올리는 것은 집사가 있어 한다. 독제문관이 제문을 받들고 사양하여 서서 읽기를 마치고 제문을 받들어 요소에 나가서 탁자를 노대의 남쪽에 서쪽 가까이 설치하고 동로를 탁자에 놓는다. 불사르기를 마친다. 인내가 사신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나가고 찬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서쪽 문으로 나아가 문 밖에서 사신을 보낸다. 인내는 사신을 인도하여 차소에 나아가고 동허랑에 마련한 차소이다. 찬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로 제전에 나아간다. 인이는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전정에 마련한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은 우주를 들여놓기를 상시와 같이 한다. 집사관은 모두 배 위로 돌아와서 네 번째라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뇌찬을 거두고 백관이 이반을 기다린다. 이를 마치면 인내는 사신을 인도하여 동쪽 정문으로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로 나아가게 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고 찬내가 보복하여 꿇어 앉아 국궁하여 사배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그대로 하고 정친과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인이가 역시 창한다. 찬내가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꿇어 앉고 정친과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인이가 역시 창한다. 사향 두 사람이 충천이이다. 향한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세 번 향을 올리고 부복하고 일어나서 물러 나온다. 찬내가 곡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부복하여서 슬픔을 다하여 곡하고 종친과 백관도 이와 같이 하고 인이가 역시 창한다. 찬내관도 이와 같이 한다. 인이가 역시 창한다. 집사자가 부물을 함에 담아서 드린다. 자네가 전하를 인도해 임시로 서쪽 계단 아래에 나아간다. 액장서에서 배 위의 욕석을 거둔다. 인내는 사신을 인도해 건정문 동쪽 문으로 나가고 찬내는 전하를 인도해 건정문 서쪽 문으로 나가서 건정문 밖에서 배송한다. 전하가 질과 장을 갖추고 안으로 들어온다. 인이가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온다. 집사관은 찬내 예조판서로 하되 연고가 있으면 예조참판이 한다. 독재문관 일은 승지이다. 인내 사역원, 대축, 통정당사관, 전재문관, 이인, 문신, 오품, 전사관, 범상시 정, 집사자, 팔인, 삼사품, 전이, 인이이다. 사제를 마치고 최안 등이 나가서 건정전의 동쪽 막차에 나가고 임금은 어전의 서쪽 악차에 나갔다. 조금 있다가 최안등이 전상에 올라가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의식과 같이 부물을 받았다. 최안등이 나가자 임금이 건정문 밖에 이르러 전송하고 돌아와서 사정전에 들어가 본 황제를 행하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사시례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성문원의 관원이 황지에다 고명을 전사하여 고명함의 뒤에 놓는다. 집내가 전하의 요기를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서양에 설치하고 아헌간 종헌간의 자리는 전하의 요기 뒤에 남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내 제군의 자리는 중문 안의 동쪽에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중문 안의 서쪽에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집내의 자리는 동쪽 계단이 서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에 조금 물러나 서 있게 하는데 북쪽을 위로 한다. 종친 및 문무백관 감찰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는데 모두 상시와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조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이 있다. 패비 일개를 준수에 설치한다. 향로, 향학과 초를 아울러 영조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예산을 설치하고 찬품을 절곡제와 같다. 준위를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는데 계이 1개, 명수를 채운다. 주의 1개, 울창을 채운다. 희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예제를 채운다. 상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앙제를 채운다. 산내 2개로서 1개는 현주를 채우고 1개는 청주를 채운다. 네 줄로 하여 첫째 줄은 계이, 조이, 둘째 줄은 희준, 셋째 줄은 상준, 넷째 줄은 산외이다. 모두 작과 멱을 얹어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과 뇌를 명수와 현주를 채운 것이 위가 된다. 찬반 1개를 준수에 설치하고 새를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반과 이가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을 얹어놓고 비는 새의 서남쪽에 늘여놓되 수군을 작에 담는다. 만약 작새의 비라면 또 찬 1개, 작 1개를 담는데 점이 있다. 아헌간 종헌간의 새는 동남쪽에 북향하게 한다.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새의 서남쪽에 늘어 놓되 수건을 담는다. 만약 작새의 비라면 또 2개를 담는데 점이 있다. 여러 집사의 관새는 아흥간 종간의 새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집준자, 집례자, 집비자, 집멱자의 자리는 준, 뇌, 비, 멱의 뒤에 있게 한다. 요소는 서쪽 계단 위에 서쪽 가까이 설치한다. 탁자를 설치하고 동로를 놓아둔다. 집내가 알짜 찬자 잔인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전사관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대축 재량 축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관세 위에 나가서 관세하고 나서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인인은 종친과 백관을 나눠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은 내 제군을 인도하여 장을 놓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알자는 아흥간 종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대축이 궤를 열고 우주를 맞들어내어 자리에 설치하고 백적은으로 덮고 궤를 그 뒤에 설치한다. 재랑이 작세 위에 나가서 찬을 씻고 찬을 닦으며 작을 씻고 작을 닦아서 비에 담아 받들고 준소에 나가서 점 위에 둔다. 판통내가 제전 앞으로 나가서 부복하고 꿇어 앉아 행례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장을 짓고 나오는데 자네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근시는 따라 들어오고 산선 및 호위 가는 문 밖에서 멈춘다. 집내가 곡하라고 하고 자네가 부복하여 꿇어 앉아서 부복하여 곡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꿇어 앉아서 부복하여 곡한다.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내가 역시 창한다. 집내가 곡을 그치라고 하고 찬내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무릇 절하고 일어날 때는 내시가 장을 받아서 받든다. 아헌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집내가 전패례를 행하라고 하면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복향하여 쓰게 한다. 근시 승지 1인이 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근시가 꿇어 앉아 비에서 수군을 내어 올리고 전하가 손을 닦고 나면 근시가 수군을 받아서 비에 놓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근시가 따라 오른다. 준소에 나가 서행하여 서게 하면 집준자가 멱을 들고 근시 1인이 울창을 떠내고 찬으로 울창을 받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서 북경하여 쓰게 하고 찬내가 보복하여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꿇어 앉는다. 아헌관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건시 1인은 향을 받들고 꿇어 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 앉아서 올리며 찬내가 3번 향을 올리라고 개청하여 건시가 향로를 안 위에 드린다. 근시가 찬을 꿇어 앉아서 올리면 찬내가 찬을 잡고 땅에 술을 부으라고 개청하여 이를 마치면 찬을 근시에게 줘. 근시가 이를 받아서 대축에게 줘. 준수에 놓는다. 근시가 패비를 꿇어 앉아서 올리면 찬내가 집회 헌패하라고 개청하여 패백을 근시에게 주어서 영조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 진찬, 진패 때에는 모두 동쪽에서 서양으로 하고 전로, 전찬, 전패 때에는 모두 서쪽에서 동양한다. 진작과 전작도 이에 준한다. 찬내가 보복하고 일어나서 병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보복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안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해 지금문을 나와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찬내가 보복하고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꿇어 앉는다.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대축이 고명을 가지고 동양하여 꿇어 앉아서 이른다. 이를 마치면 찬내가 보복하고 일어나서 병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보복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다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준서에 나아가 사형하여 서게 하면 집내가 초혼례를 행하라고 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근시 1인이 예제를 떠내고 1인은 작으로 수를 받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조 앞에 나아가 복형하여 쓰게 하고 찬내가 보복하고 꿇어 앉아서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꿇어 앉는다.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근시가 작을 꿇어 앉아서 올리며 찬내가 집작 헌작하라고 개청하여 작을 건식에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찬내가 보복하여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고 대축이 영주와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찬내가 보복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보복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집내가 아흥간을 행하라고 하여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관세하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떠내고 집사자 1인은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으라고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흔간에게 주 아흔간이 받아서 작을 잡아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 영주와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보복하여 일어나 평신하라고 찬하고 아흔간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집내가 종훈례를 행하라고 하여 알자가 종훈간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내가 분황하라고 하면 대축이 고명의 사본을 받들고 요소에 나아가서 이를 불살한다. 이를 마치면 집내가 곡하라고 하고 찬내가 부복하여 꿇어 앉아 꿇어 앉아서 부복하여 곡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꿇어 앉아 부복하여 곡하고 슬픔을 다한다. 종친과 백한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고 찬내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라고 개청하여 전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흔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찬내가 예를 마쳤다고 하려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온다. 황궁하는데 장위가 인도하고 시종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알자가 아흔간 종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인이는 네 제군을 인도하여 차소에 나가고 종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에 돌아오게 하면 집내가 사배하라고 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 창하여 전사관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이 우주를 들여놓기를 상시와 같이 한다. 집내는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가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대축은 충문과 패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고 고명은 함에 넣어서 간직한다. 종친과 백관이 제실 앞에 나가서 차례로 서서 꿇어 앉아 반수가 이름을 올려 봉의하고 예를 마친다.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최안등과 상회하였다. 최안등이 말하기를 전일에 후하게 하사하였으므로 이제 은혜를 살해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아가서 절하고 은혜를 머리를 조아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명을 받들고 와서 정성을 다해 제사를 행하였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였다. 최안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고 제사에 참여하는 대수 관인들도 전하의 정성을 몸받아 밤낮으로 부지런하고 삼가하여 정성과 공경으로 일을 시행하여 제사를 이미 완수하였으니 그 노고를 가히 상줄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책상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최안등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할지라도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성심으로 감독하고 만들었으니 빌건대 전하께서 각각 한 작업씩 올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최안등이 또 말하기를 하늘의 일은 비가 안 오고 문도 바람이 불고 바람이 안 불면 비가 오는데 오늘 제1을 당하여 하늘과 해가 맑고 밝으니 이는 바로 전하의 효성이 천지에 감동한 소치입니다 하였다. 다례를 마치고 환궁이었다. 환관 전군 균에게 명하여 최안등의 노루 사슴 문어를 주게 하고 도승지 권감에게 명하여 점화포 초피 석단장 등의 물건을 주게 하였다. 구장은 임금 옷의 9가지 수의 모양이다. 병하는 중국을 호위하는 울타리라는 뜻이고 골정은 중국 궁궐을 나타내며 오묘는 제후 왕의 사당은 5이다. 소목은 사당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이다. 치제는 제사를 지내기 바로 앞서 제소에서 행하던 제계이다. 산제한 뒤에 하는 제계로서 제관이나 집사관들은 모두 제소에서 제양하에 관한 일만을 맡아보았다. 분황제는 제사의식의 하나인데 죽은 사람의 관직을 추정할 때 누른 종이에 쓴 고명문의 부본을 그 영전에 고하고 누른 종이의 부본을 불태우던 것을 말한다.
예정시록 사건 예정 1년 윤 2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최안 등이 각각 단자한필 생초 내피를 내어 관변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 물건을 팔아서 사사로이 제사할 전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니 관반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전물을 준비하였는데 무엇하러 사려고 합니까 하였다. 최안 등이 굳이 청하니 대답하기를 우선 도감에 부탁하고 장차 전하께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예정시록 사건 예정 1년 윤 2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우부성지 정효상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최안 등에게 말하게 하기를 사사로이 제사를 전물을 이미 갖추었는데 이제 듣건대 또 사사로이 회물을 내었다고 하니 어찌 반드시 그럴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니 최안 등이 말하기를 전물을 준비하지 못했으가 아니라 다만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표할 뿐입니다 하니 말뜻이 매우 정성스러웠다. 정효상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이 인수 손계오는 난신 강순의 가제를 감추어 숨겼으니 모두 관무에 붙이고 이 인수는 장 100대를 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쌀에게를 영릉 수호군을 신릉으로 옮겨 정하면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는데 피차가 소란할 것이니 청컨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신릉 근방에 사는 사람으로 뽑아 정하고 그 본역은 구릉의 수호군으로 채워서 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최안 등이 경복궁 사정전에 나가 사제를 행하였는데 패백으로 쓴 능단 사초가 모두 19필이었고 그 제문은 이러하였다. 오직 왕은 크게 빛나는 공업에 힘써 응하여 해동을 향유하여 정승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인으로 민중을 붙따르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조정을 섬기는데 그 충성을 다하였고 적개심을 가진 군사를 일으켜서 여러 번 큰 공로를 이루었으니 해동의 여러 임금이 그 어짐을 누가 짝하겠습니까? 하늘이 불쌍히 여겨 남겨두지 아니하여 수와 녹을 문득 마치니 부음이 이르자 황제의 마음이 애통하였고 관원을 명하여 조상하고 제사하며 주는 것이 융성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왕세자가 어짐을 받았기에 나 최안을 보내 책봉하였습니다. 최안 등은 이 땅에서 나서 혜택을 일찍 입었으므로 언례를 이미 행하고 마땅히 사사로운 정성을 펴는 바입니다. 최안 등이 제전을 마치고 태평관으로 돌아왔다. 주하성지 이극정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고 또 환관 신운에게 명하여 별하정을 최안 등에게 주게 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정 1년 윤 2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위연을 베풀었다. 임금이 수를 돌리고 영순군 이부 봉은군 정창성 고령군 신숙주 상당군 한명의 능승군 구치관 등이 차례로 수를 돌렸다. 임금이 두목들에게 친히 공개하여 사제 때에 공판한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니 최안 등이 말하기를 신하에게 명하여 공개하게 하여도 전하가 친히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교린하는 얘도 오히려 그렇게 못할 것인데 하물며 중국의 손님이겠는가 하고 손으로 청옥배를 잡아 두목들에게 술을 내려주니 모두 꿇어앉아 마시고 절하며 살해하였다. 또 중추부 동지사 이파 공조참판 성윤문에게 명하여 두목들에게 동서청에서 음식을 감독해 먹이게 하였다. 잔치가 파하자 황공하였다. 도승지 권감에게 명하여 호피, 채화서, 석던장, 의복 등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최안 등에게 주게 하였다. 심해가 관변에게 이르기를 16승포를 구하여 황제께 바치고 싶다 하므로 관반이 아뢰니 전교하기를 만약 오늘날에 요구하는 것을 따르면 뒷날에는 드디어 경례가 될까 염려스럽다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이제 비록 요구에 따를지라도 어찌 후일에 경례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예정시록 사건 예정 1년 윤 2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최안이 두목을 보내어 괴와 농을 아우러 15 상아 하나 안구마 두피를 바치고 정동은 괴와 농 아우러 21 말 두피를 바치고 심회는 괴와 농 아우러 15 말 두피를 바쳤다. 주하부성지 한계순에게 명하여 두목들을 인정전 나무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고 또 동부성지 이수문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최안 등에게 치사하게 하였다. 예정시록 사건 예정 1년 윤 2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하양 현감 최인이 상언한 것이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파직하였다.
여정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2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전지하기를 지금 비와 눈이 저루를 이르렀으니 깊이 스스로 잘못을 꾸짖고 두려워함이 진실로 깊다. 이제부터 윤 2월 21일 매상 이전에 도둑 및 남용 관리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 유형 이하의 죄는 모두 용서에 방면하여서 천견에 보답하라 하였다. 천견은 하늘의 꾸짖음이다. 여정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2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좌의정 홍윤성 아승군 어세공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시호, 제문, 분몰, 승섭, 고명을 내려준 것을 살해하게 하였다. 그 시호를 내려준 데에 살해하는 표문은 이러하였다. 성사가 성대에 이르러 굽어 은혜를 더하시고 천총을 널리 베푸시니 더욱 슬프고 감사함을 더합니다. 몸이 가루가 된다 한들 어찌 보답하겠으며 뼈에 새긴들 감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선신이 문득 밝은 시대를 하직하였으니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부음이리자 곧 슬픈 마음을 더하여 사죄하고 영명하여 이미 많은 언택에 흡족하였는데 융숭한 예의와 후한 부물은 다시 상중의 영광을 더합니다. 남다른 돌부심 이와 같으면 예전에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개 어지심은 부모에 지나고 덕은 천지에 짝하여 선인의 충성함을 생각하고 고신의 가엾은 불쌍히 여겨 드디어 패복으로 하여금 특별히 큰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더욱 기전을 삼가 지키겠으며 강명하고 수하시도록 항상 화봉인의 축복을 배나 드립니다. 박물편은 이러하였다. 황제의 돌부심이 거듭하여 크게 혈전을 내리시니 바치는 토물이 비박하나 에우라지 살해하는 예식을 표합니다. 삼가 황새저포 30필, 백새저포 30필, 흑새마포 100필, 활흑새마포 20필, 황하석 15장, 만하석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100건, 잡색마 3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에 물건들은 제조가 정하지 못하고 명반도 넉넉하지 못하니 어찌 여정의 예의에 합하겠습니까? 다만 헌폭의 정성을 본받을 뿐입니다. 황태위에게 바치는 예물은 황새제포 10포, 백새제포 10표, 흑새마포 20일,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고 중궁의 예물도 이와 같하다. 승습하는 살해하는 표문은 이러하였다. 황제의 덕이 크고 넓어서 특별히 총수하기를 더하시어 신은이 거듭 이르니 감사함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분수에 맞지 아니하고 감격함이 끝이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외람되게 어질고 작은 자지로서 번병의 임무를 권수하였는데 밝은 유능이 자상하여 청사에 습봉하기를 허락하고 화려한 곤복이 빛나고 밝은데 겸하여 체패를 하사하였으며 또 별도로 하사하는 많은 물건은 더욱 비부의 진기한 것입니다. 더욱이 과처에게 남다른 은사를 입게 하였으며 다시 위를 섬기고 아래를 어루만지는 도리를 유시하고 또 부절을 잡고 나라를 굳게 하는 모유로 경계하였으니 돌보심이 이와 같으면 보고 기억하는 바에 드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대개 지극한 인으로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큰 도량으로 널리 포용하여 선부의 충성이 돈독하여 변하지 아니함을 기록하고 미신이 이어 보호하여 바뀜이 없기를 힘쓰게 한 것이니 드디어 노둔한 작품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한 것입니다. 삼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후의 법도를 영세에 더욱 정성으로 지키겠으며 억만년에 이르도록 성수가 하늘과 같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박물편은 이러하였다. 하늘의 돌보심이 특별히 용승하여 총명을 우악하게 내리시니 토이가 비록 박하나 에우라지 살해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새저포 30필, 백새저포 30필, 흑새마포 100필, 활흑새마포 30필, 용문 염석 4장, 황하성 15장, 만하성 15장, 만하방성 15장, 잡채화석 15장, 인삼 100건, 석등장 14, 잡생마 8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양공이 만든 것이 아니며 공벽한 땅에서 생산된 것이나 다만 마음속 우리에서 우러나온 정성임을 헤아리시고 향상하는 의뢰에 용납하소서. 황태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새제포 10필, 백새제포 10필, 흑새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고 중국은 예물도 이와 같았다. 부절은 돌이나 대나무로 만든 신부인데 옛날에 사신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으로 둘로 갈라 하나는 조정에 보관하고 하나는 본인이 가졌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 명의 능성군 구치관 영성군 최항 창녕군 조성문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금년은 흉년이 들었고 또 농사딸을 당하였는데 영릉, 강릉, 광릉, 봉선사의 역사를 아울러 거행하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백성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경등은 그것을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역부는 모두 번성하는 정병과 성군이며 농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봉선사는 가을을 기다려서 영조하여도 좋은데 두능의 역사는 늦출 수 없습니다. 다만 백선을 부리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두능의 역부가 많아도 절제할 바를 알지 못하면 옳지 못합니다. 만약 돌을 깰 때에 인력이 적게 들만하면 그 수를 적게 하여 부리고 그것을 운반할 때 미쳐서 인력이 많이 들만하면 수를 더하여서 부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일이 모두 이와 같으니 모른지기 도청 난관을 벌어서 유시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성문이 또 아뢰기를 신이 최한과 더불어 이달 초 1일에 장차 영릉을 향해 가려고 하니 마땅히 이것을 미리 성군에게 의논하여 계달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하고 즉시 성정원으로 하여금 밀성군 이침에게 치서하게 하기를. 이때 농사탈을 당하여 역조의 수가 많으면 농사를 버릴까 깊이 염려스럽다. 장차 조성문을 보낼 것이니 경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경이 요량해서 놓아 보내고 계달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최안 등이 흥천사에 가서 황제와 황후가 보낸 표기를 걸고 최안과 심해가 또 사사로운 표기를 각각 달고서 향을 피우고 예불 하였다. 또 원각사에 가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 불상, 번개, 벽화 및 해장전을 두르고 감탄하기를 매우 좋다 하고 심해가 말하기를 제도가 극히 정교하여 천하에 얻기 어렵다 하였다. 주지승이 서쪽 방에 들어가기를 청하여 다례를 행하고 이날 밥을 대접하면서 아울러 두목들에게도 선당에서 공개하였다. 도승지 권감에게 명하여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사권 예종 1년 윤 2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전들에 나아가서 비로소 의식과 같이 정사를 보았다.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선정관이 북을 쳐서 3번 소리를 울리면 산선이 혁명 앞에 선다. 입직한 병조, 도총관, 위장, 부장, 도총부, 난관이 전 안에 들어와서 동서로 나누고 내금이 겸 사복은 계단 위에서 동서로 나누어 각각 흰옷을 입고 칼을 차고 쓴다. 군사는 뜰 밑에서 동서로 나누어 병기와 옷을 갖추고 상시와 같이 시위한다. 승지, 주서, 사관, 전이 두 사람이 서합을 거쳐서 먼저 뜰에 들어와 겹줄로 서서 북쪽을 향하여 4번 절하기를 마친다. 승지들은 전내에 나아가서 전령 한가운데 당하여 북향하여서 부복하고 주서와 사관은 전남 밖에서 북향하여 부복한다. 의정부 2조, 호조, 예조, 사헌부, 한승부, 사관원의 개사관 등은 동합부로 종친부, 충훈부, 의빈부, 중추부, 병조, 형조, 공조의 개사관 등은 서합으로 들어와서 전정의 동쪽과 서쪽의 배 위에 나아간다. 전이, 찬내, 영의정 이하와 종친 이하가 사배를 행하고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으로 올라서 전내의 동쪽 자리와 서쪽 자리로 나아가 동서로 마주 향한다. 참의 등은 전영에서 부복하고 성지들은 개사를 마친다. 영의정 한 명회가 아뢰기를 국전은 모른지기 일찍 정해서 여러 사람의 이목을 하나로 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제 상정을 마치지 못하여 육전을 반포하지 못하니 빌건대 속히 상정하소서. 승문원은 4대 교린의 문서를 오로지 맡고 있으므로 익히는 바 한어, 이문 등의 일은 그 벼슬에 오래 있지 아니하면 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정자에서 박사까지 있어 차례로 천전하고 특별히 구임하지 않았으며 또 한어를 강하고 이문을 짓게 하여 그 재주가 정하면 올리고 그렇지 못하면 해가 비록 오래 되되었을지라도 올려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권장하고 힘썼는데 삼관의 법이 한번 폐지되자 바꿔 나가고 번갈아 들어와서 사람이 오래 있을 계책이 없으니 오로지 업을 익히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예전법을 세우소서하니 임금이 능성군 구치관을 돌아보며 물었다. 구치관이 아뢰기를 이문과 한어를 밝게 아는 자는 지금 단지 김환 등 몇 사람뿐입니다. 만일 이들이 없으면 4대 문서를 아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권감에게 이르기를 오늘 계달한 일을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조회를 파하였다.
숙문당으로 이어하여 한 명의 구치관 건감 등을 불러 두 능과 봉선사를 영조하는 일을 의논하고 인하여 동부성지 이숙문에게 명하여 천능소에 가서 공력하는 모든 일을 살피게 하고 겸하여 천능도감 제조에게 등에게 선언을 하사하였다. 3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의 세 기관을 말한다. 문필과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예정실록 4권 예정 1년 윤 2월 2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이날에 청천군 한덕륜의 족친이 그 집에 모여 잔치하고 위로하였는데 임금이 좌무승지 한계순을 보내어 선언을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4권 예정 1년 윤 2월 2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전에 나아가서 정서를 보았다. 하승군 정현조 중추부지사 이변 우찬성 한금이 공조판서 양승지 호조참판 정난종 예조참판 이승소 형조참판 윤잠 대사원 성무님 이조참의 이영은 대사관 강자평과 승지들이 입시하였다. 승지들이 개사를 임금이 좌우의 종친과 제추들을 돌아보며 물으니 모두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오직 양승지가 겨우 한 가지 일을 대답하고 조회를 파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를 보는 데서 승지가 계달한 일을 여러 종친과 제추에게 물었는데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가 도리어 부끄럽다. 이제부터는 원상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윤차로 입시하여 고문에 응하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4권 예정 1년 윤 2월 24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이보다 먼저 세조가 응패를 고쳐 만들어서 장차 종친과 제추들에게 내려주려고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대군 7, 종친과 제추 정일품 5, 종일품 4, 정이품 3, 종이품 2, 3품 당상관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우러 사복식 환관, 사헌부 지평 조익정, 환관 서경생, 김효광에게도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2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정동, 심해 등이 말하기를 예전에 김보 등이 경사에 돌아왔을 때 전하께서 하사한 녹주의를 입고 있으니 황제께서 보시고 이 빛깔이 매우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올 때에 미쳐서 황제께서 명하시기를 조선의 자색, 녹색 명주가 매우 좋으니 너희가 가서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빛깔의 모양의 칼을 얻어서 황제께 바치고자 합니다 하므로 명하여 원상 등의 그 수를 의논하게 하니 원상 등이 의논하기를 두 가지 빛깔의 명주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양의 칼은 각각 10개를 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였다. 예정실록 4권 예종 1년 윤 2월 2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능승관 구치관이 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민패를 조목별로 올렸는데 임금이 원상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으로 하여금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를 의논하여 아뢰었다. 제1조는 이 먼저는 기병과 보병의 겨울철 방수를 한 달씩 바꾸는데 지금은 넉 달씩 서로 바꾸게 되니 예전대로 겨울에는 한두 달씩 서로 바꾸고 여름엔 방수에 나가지 말고 농사를 짓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황명예 영승구 최항 인상군 홍윤성 장령군 조승문 호조판서 노사신 병조판서 강희맹 예조판서 임원준 병조판서 박중선 이조판서 홍응 공조판서 양정지 병조참판 신승성 호조참판 정난종 공조참판 성윤문 예조참판 이승수 현조참판 윤잠 등이 의논하기를 두 달씩 서로 바꾸게 하여 얼음이 얼 때의 방수에 나가게 하소서였다. 제2조는 군사의 조정은 솔고 노비 고인 및 전토를 아울러 계산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조 등이 의논하기를 청컨대 예전대로 하소서하였다. 제3조는 요동의 영송군과 호송군이 통사의 사사로이 가진 무역 잔물을 아울러 운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조 등이 의논하기를 근래에 검찰의 해이하니 청컨대 사무로 하여금 거듭 밝히게 하소서하였다. 제4조는 이제 상정한 세공 군기를 모두 민간에서 거두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한 명의 최항, 홍윤성, 조승문, 노사신, 박중성, 정난종 등이 의논하기를 병기는 본래부터 박물 진상이 있고 또 군기시에서 열례로 만드는 것이 있어서 쌓인 것이 오래고 많으며 또 흉년이 들고 요욕도 많은데
본업과 월과 및 상납할 군기 만드는 물건을 일체 백성에게서 거둠으로 날마다 더욱 조피하니 본도는 2년을 기한하여 우선 정지하고 다른 도는 5분의 1을 감아서 쏴였다. 제5조는 말이 없는 군사에게 도마를 나누어주는데 만약 말이 늙어서 죽는 것은 준징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일이었다. 한 명회가 의논하기를 이 먼저 자원하여 관말을 받는 자가 그 말이 죽거나 늙으면 모두 그 값에 따라 바꾸어 중용하게 하였는데 공사에서 모두 편하다고 하였으니 참건대 예전대로 와서 쌓였다. 제6조는 삼도 절도사를 다시 한도로 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이었다. 신숙주 한 명의 최항, 홍윤성 조승문 노사신 등이 의논하기를 서도 절도사는 의주 목사를 겸하고 동도 절도사는 영변 부사를 겸하게 하소서 하였다. 제7조는 부방군사는 두 차례 정벌에 종사하였는데 가자와 당분으로 소용할 때를 고신을 모두 받지 못하였으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속히 주게 하소서 하였다. 제8조는 갑사들은 비록 당번일지라도 모름지기 채아직을 받아야 녹을 주도록 허락하였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당번이 된 모두 다 녹을 주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상정소로 하여금 녹수를 상고하게 하고 양계는 예전대로 하소서 하였다. 제9조는 예차 갑사는 등은 비록 군공이 있거나 혹은 사만이 되었을지라도 실제 갑사의 벼슬을 받지 못하니 적당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속기 상과에 시행하게 하소서였다. 제10조는 도내의 인민이 양식을 싸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종사하기가 어려우니 곡식을 소재지의 고을 창고에 바치게 하여 서울에서 바꾸어 받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회환하면 반드시 배단이 생길 것이니 허락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제11조는 이제 평안, 영변, 의주, 관계 등의 고을에서는 지인, 주사, 육방, 대부, 대장 등의 거관, 최아직을 혁파하여 전공을 헛되게 버리게 되었으므로 진실로 가여우니 청근대 예전대로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건을 벼슬을 제수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예전의 수대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제12조는 관군 등이 대소 사객을 맞이하고 보낼 때 사람과 말의 음식물과 사료를 여러 고을에서 이바지하지 아니하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구례에 따라 사람과 말의 음식물과 사료를 주도록 하소서 하였다. 제13조는 참마의 분전은 전에는 상등을 전지 9개월을 주고 중등은 7개월, 하등은 5개월을 주었는데 지금은 상등은 7개월, 중견은 5개월 50부, 하등은 4개월로 하였으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이미 법을 세웠으니 고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제14조는 이 먼저 합배에 왕래하는 사객의 초료와 죽반은 군자로서 써서 지공하였는데 지금은 비록 공수전을 두었으나 아직 절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 군호에서 거두어 지공하니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합배는 다른 역의 예와 같지 아니하니 예전대로 군자를 써서 지공하소서 하였다. 제15조는 여러 고을의 공무를 고르지 못하게 나누어 정하였으니 각각 생산하는 바를 옮겨서 정할 것이라는 일이었고 제16조는 강변의 여러 고을은 노루와 사슴이 드물고 적은데 내지의 예로서 나누어 정하였으므로 부득이 강을 건너서 사냥해 잡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청근대 번성할 때까지 노루와 사슴의 공무를 정하지 말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여 하기를 상정수로 하여금 다시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제17조는 여러 고을에서 농사딸을 논하지 말고 진법을 연습하게 할 것이라는 일이었다.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백성의 생활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여 다른 도와 같이 농사딸에는 진법을 익히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어서로 모두 이르기를 좋다 하고 즉시 회사에 내려서 시행하게 하였다. 조정은 입역하는 정군의 집을 도와주던 여정을 말한다. 즉 봉족이다. 월관은 각 지방에서 매달마다 군기를 만들어 바치는 것을 말한다. 준징은 죽은 말에 준하의 값을 징수합니다. 회환은 장사치가 변방지방에 군량미를 공급하고 환을 받아오면 근기 지방에서 미곡을 지급하던 제도이다. 합배는
초기역 함길도나 평안도의 군사적 요지에 특별히 설치한 우역촌인데 매 합대마다 15호를 붙였으며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민호에게는 요역을 면제하였다. 예정시록 사권 예종 1년 2월 24일 김명우 5번째 기사. 신숙주 한명회가 평안도 의주 3도에 경작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의주는 땅이 척박하여 만약 3도를 경작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늘 가난하고 곤란할 것이니 이제 절도사로 하여금 배를 많이 만들고 군사를 주둔시켜 채를 벌여 수호하고 기일을 정해 밭을 갈고 기일을 정해 밭을 매게 하되 노동력의 많고 적음을 보아서 강제로 하지 말고 게으르게 말게 하여 전의 법을 받들어 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곧 평안도 관찰사 어세겸과 서도절도사 김견수에게 유시하였다.